굉장히 거북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는 약간 상승,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46,399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4,000달러 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비트코인을 따라서 변기통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기분 좋을 것이 없는 날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자산시장이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인들의 눈은 바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연준의 미팅에 쏠려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목요일에 회의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인데 당연히 뚜껑을 까보기 전까지는 내용을 짐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도 랠리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는 비둘기에서 매로 변신한 파월 의장, 짭새로 변신. 그가 만약에 더욱더 심한 말, 자산시장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관련된 말만 하지 않으면 안도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지 않다에 베팅을 하고 있다. 즉 지금 현재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에 겁을 먹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면 지금처럼 장단기 채권 수익률이 가깝게 붙어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겁을 먹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실질적인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에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당분간 투자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로는 디지털 자산시장 수급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대체 투자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골드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22년도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요. 내년은 암호화폐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채택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통화의 무제한 공급에 따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낮은 주식 수익률에 따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급등 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서 자산 가격들이 떨어지게 될 것인데 오일 같은 경우도 5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 측에서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작년에 전염병 관련된 블랙스완 이벤트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도 미국 증시가 암호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상관관계가 커가지고 미국 증시가 후드러 맞는다,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뒤를 따르지 않을까라고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마이클 맥클론과 블룸버그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2022년도 개봉 박두 들어갑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한데 고래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글래스 노드에 의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축적을 재개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만 무려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되면서 5개월 만에 최대 주간 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왜 출금을 시키느냐? 사가지고 본인이 보관하려고 개인 지갑으로 뺐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은 연막작전에 불과한 것일까?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크게 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자, 한편 지금 당장 크게 오르지 않을지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체 물량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 중에 90%가 채굴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는 10% 210만 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또 영원히 잃어버린 비트코인 개수가 300만 개가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남은 숫자는 많지 않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채굴돼가지고 시장으로 넘어오는 물량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공급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상승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기관, 정부들이 비트코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풍모가 뒤따르지 않을 것이냐 라면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을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판단이 드셨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씩 무리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사서 모으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가격 떨어졌을 때 이 기회로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는 비트바이넥스 고래들의 롱숏 포지션이 암호화폐 시장의 선행지표로 작용을 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리빗의 롱 포지션이 암호화폐 시장의 선행지표로서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다시 한번 대리빗의 롱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이 반등이 오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하락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돌파했었던 페넌트의 상단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대위기인데 버텨야죠. 버텨야 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는 안 돼요. 꽉 붙들고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바지에 똥을 지리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2시간 봉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페넌트가 상단으로 깨지지 않도록 버텨야 되는데 지금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46,000달러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부터 여기서처럼 말아 올릴 수 있기를 바라봐야지 만약에 이대로 쭉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다음 예측 가격대는 46,000달러, 44,000달러, 42,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떨어지면 그냥 더 사. 자, 한편 비트코인만 위기입니까? 아니죠. 알트코인들도 지금 처참하게 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며칠 전부터 경고가 나왔었는데 주요 반등 구간에서 하락형 쐐기를 탈출하면서 대가리를 빼꼼 내밀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정찰을 하는 미어캣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은 녹죠. 알트코인들의 힘이 살살 빠져나가고 있는 사이 알트코인 시총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살려줘요 라고 하면서 119 구조대를 기다려보지만 불법 주차 때문에 이 구급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녹고 있는 알트코인들.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알트코인 시총이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의 지표 중에 하나인 이 쌍바닥을 찍으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쌍바닥 찍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알트코인 시총은 더욱더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많이 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연준이 이번에 좀 자산시장에 유리한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그나마 바라봐야 되겠죠.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네스 펠트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제 연세를 많이 드셔가지고 어르신이 되셨죠. 자, 그리고 한 회사의 CEO이기도 한데 이 어르신께서 이번에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린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테라울프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박! 무려 2,43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무바달라의 CEO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자산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비트코인 가지아.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악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그는 올해 로봇, 태양열, 암호화폐 등의 플레이어로 월스트리트를 지배했다라고 하면서 타임지가 2021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거래 수단으로 좋은 대안이 아니다. 농담같이 만들어졌지만이 아니라 농담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도지코인이 결제에 더 적합하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에 더 적합하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를 원한다. 반면 도지코인은 사람들의 소비를 장려하기는 개뿔 헛소리하고 있어. 자, 도지코인 투자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제를 기반으로 한다 쳤을 때 도지코인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른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희한하게 도지코인에 꽂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죠. 재미난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자, 그 다음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의 뮤추얼 펀드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시켰다라고 하네요.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 그 반면에 독일의 대형 저축은행 슈파카세가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슈파카세는 1778년에 설립이 되었고 고객 숫자만 무려 5천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은행에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고객들은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슈파 가즈아. 다음으로 스페인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은행, 대형은행인 BBVA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서비스에 이더리움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BBVA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고객과 디지털 투자 계좌인 뉴젠 고객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 테네시주 잭슨시의 시장은 잭슨시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퇴직 연금 수령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곳들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연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엔 좀 재수가 없지만은 SEC 위원장 누굽니까? 게리 겐슬러. 그는 최근에 다시 한번 암호화폐가 우리 나와바리다. 암호화폐는 SEC 관할이 맞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중은 자신들에게 자금을 조달한 기업가나 회사로부터 이익을 기대한다. 고로 모든 암호화폐는 SEC 관할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동네 똥개가 전봇대에 오줌을 지리면서 영역 표시를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분비물로 계속해서 영역 표시를 하고 있는 SEC 위원장, 누군가 이 똥개를 좀 때려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된 정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더리움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더리움 고래 숫자들. 자, 물론 한마니가 여러 개의 대형 지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이더리움 보유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 때 이더리움 보유량은 어떻게 되죠? 훌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매집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죄다 받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매집할 사람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과 함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저항을 뚫고 올라갔었으나 결국은 가짜 상승이 되면서 다시 떨어지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약세도 당분간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며칠 전에 저스틴 선이 또 뭔가 중대한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힌트를 줬었는데요. 그게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토렌트 체인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시총은 유지하면서 발행량을 대폭으로 늘릴 것이다. 1대 1000 비율로 분할되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마지막 소식,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코인을 상장시켰는데요. DESO, Decentralized Social이라는 코인을 상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소식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좀 꿀꿀한 하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기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흐린 날도 있었고 다시 한번 좋은 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지원해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